안녕하세요.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12월 18일 토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전방적으로는 얼음도 얼고 영하로 내려갔다 그러는데 아주 쌀쌀한 날씨갑니다. 아주 겨울을 이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치권에는 대통령 후보 부인들, 가족들, 이재명은 이제 아들 쪽으로 언론에 집중이 되어 있고, 또 야당의 윤석열 후보 쪽에는 부인 쪽에 뭐 이력이 잘못됐느니, 표창을 어떻게 받았니. 실상 그 가족 문제는 물론 검증을 하겠습니다만 큰 법적 제재를 받을 만한 그런 거가 아니면 가족은 그냥 한번 둘러보고 후보 검증이 돼야 됩니다. 대통령은 후보가 대통령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답답한 나라요. 날씨는 추워지고 코로나는 기승을 부려서 8천 명이 확진자가 나온다는데 이제 10,000명도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10,000명 될 것도 위지응자도 지금 1,000명대가 이제 임박해지고 그러는데 나라는 온통 대통령 그 선거 후보에 대한 언론은 재미를 느끼는지 그쪽에만 집중적으로 파고듭니다. 근데 대개의 국민들은 이미 마음에 정해 있습니다. 여당에 있는 지지하는 사람들은 뭐 대깨문들 아닙니까? 대깨문.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그네들은 좌파들은 정부를 계속 연정 이어서 가려고 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이제 중도 야당들은 정권 교체를 해서 이런 정부 해서는 안 되겠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정치권 얘기는 이제 그 정도로 하고요. 오늘 방송은 이북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북은 여기보다 더 춥지요. 북쪽이니까 더 춥지요. 또 이북에 계신 분들은 지금 보도에 보거나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말을 들으면 먹을 것도 식량 배급도 안 되고 그래서 아주 더 추운 겨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러는 가운데에도 김정은 집단은 평양에서 그 김정일이 그 아버지 10주년 기념식을 10주년 기념식을 대대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조선 그 중앙통신에 나와 있는 보도를 보면 최홍해는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 열어 국가 제일주의 시대 열어. 참말로 이북의 집단들은 말이에요. 그 집단 이북의 공산당 그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잘한대요. 그래. 경제역 성장 속에 핵 미사일 개발 집중. 핵 미사일은 계속 개발하고 있잖아요. 핵 무력 완성 선언. 핵이 완성됐다고 선언. 국제사회 제재 강화. 트럼프와 핵談판도 결국 실패로 돌아가.
이 보기 싫은 사람이지만 여러분한테 이제 보여주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이죠. 김정은이 얼굴이 썩었네. 얼굴이 썩었어. 이 얼굴 정도면 내가 볼 때는 뭐 한 50도 중반이 이렇게 되겠다. 나이가 좀 40밖에 안 되는데 김정은이 뭐 한동안은 뭐 몸이 아파서 수술해서 뭐 죽느니 사느니 하더니 북한 조선중앙TV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 서거 10주기 중앙추모대회가 17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엄숙히 거행됐다고 17일 방영했다.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후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집권해온 10년을 역사적 위협으로 자평했다. 그네들은 뭐 자기들만 맨날 잘한다고 하잖아요. 뭐 우리나라도 이 좌파 정부는 자기들만 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야. 자기들만 춤추고 댄스하면 뭐합니까? 남들이 흥겨워야지. 반면 국제사회는 김정은 위원장 집권 후 행보를 비판하고 있다. 18일 북한 관영 매체에 따르면 최용해 북한 최고인문회의 상임위원장은 지난 17일 김정일 사망 10주기 기념행사에서 추모사를 통해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영도 밑에 우리 인민은 역사의 한순간과도 같은 지난 10년간 일촉즉발의 전쟁 위험과 전면 봉쇄의 국난 속에서 국가의 전략적 지위와 국력을 근본적으로 변혁시키고 창조와 건설의 번영기를 펼치며 민족사의 길이 빛날 우리 국가 제1주의 시대를 열어놨다고 밝혔다. 북한은 김정일 사망일과 김정일 집권 10년의 즈음에 연일 지도부 찬양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을 비롯한 각국에서는 김정은 집권 10년을 혹평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 좀 잘못하고 있죠. 김 위원장은 2013년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앞세워 시장 경제 요소를 도입하고 투자 유치를 위해 경제 특구들을 설치했지만 성과는 미약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6년까지 대체로 소폭이기는 하지만 북한 경제가 성장했지만 그것도 성장인가 이란 통일부 하는 것도 2017년 이후 경제 성장률이 엄수로 떨어지며 오히려 역성장했다. 곡물 생산량 역시 지난해 김정은 집권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런 와중에 김 위원장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열중했다. 김 위원장은 집권 첫 해인 2012년 12월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2013년 3차 핵실험, 2016년 4차, 5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후에도 중장거리 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시험 발사했다. 김 위원장 집권 이후 탄도미사일 발사 횟수는 모두 62회다. 미국을 노릴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4형과 화성 15형은 2017년 3회 시험 발사됐다. 그리고 김 위원장은 2017년 11월 화성 15형 시험 발사와 함께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핵 개발했다. 완성했다. 나쁜 사람들. 인민은 굶어 죽어가도 그냥 핵만 한다. 지 좋은 대로 지 꼴리는 대로 했다. 그런 얘기죠. 핵무력 개발의 결과로 북한은 한층 강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대북 제재를 받게 됐다. 대북 제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과 교역이 급감했고 2020년 홍수 등 자연재해까지 겹쳤다. 내부적으로 김 위원장은 10년간 정적을 제거하고 자신의 지위를 높여가며 치적 쌓기에 집중했다. 이영호 인민군 총참모장 숙청을 시작으로 2013년 고모부 장성택이 처형됐으며 2017년에는 이복형 김정남이 독살됐다. 참말로 무자비한 악마의 스타일이에요. 김 위원장은 집권 5년 차인 2016년 5월 7차 당대회에서 당의 최고 영도자인 노동당 위원장에 취대됐다. 같은 해 6월 최고인문회의에서는 국정 전반을 운영하는 국무위원회를 신설한 뒤 위원장 자리에 올랐다. 스스로 올랐다. 지멋대로 했다. 올해 1월 8차 당대회에서는 아버지 김정일에게 부여됐던 당 총비서 직책까지 차지했다. 지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공산당 애들이 뭐 밑에 놈들이 다 그렇게 허능 떠받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 또 밑에 놈들은 거기서 잘 처먹고 잘 사니까 국민들은 다 굶어 죽고 추워서 벌벌 떨고 살아도. 김정은 치적 쌓기도 이어졌다. 2012년 창정거리, 2013년 은하과학자거리, 2015년 미래과학자거리, 2016년 여명거리가 순차적으로 조성됐다. 또 마식령 스키장, 미림 승마클럽, 능라 인민유원지, 문수물 놀이장 등이 들어섰다. 김 위원장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벌인 핵 담판 정상 외교 역시 실패로 돌아갔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만나 역대 첫 북미 정상회담을 열었다. 양측은 새로운 미북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평화 좋아하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 미군 유해 발굴과 송환 등 4개항에 합의했다. 하지만 싱가포르 합의 뒤 실무 협의가 이어지지 못했고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은 결렬됐다. 이후 현재까지 북미 협상은 장기 교착 상태다. 외교 실패와 경제난 심화로 민심 이탈이 우려되자 김 위원장은 주민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한국 영상물을 유포 또는 시청한 사람을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을 제정했다. 1990년대에 태어난 장마당 세대를 대상으로 외부 문물을 철저하게 배격하도록 하는 청년 교양 보장법도 제정됐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내년에도 돌팔구를 마련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김정은 집권 10년 평가를 통해 북한은 현재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포기하고 중국과의 경제 협력만으로도 경제 번영을 이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수용하지 않는 한 국제사회의 초강력 제재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국제사회의 협력 없이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대한 우려로 국경을 계속 폐쇄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데 북한의 딜레마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북에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공산당 그 김일성이 그 부자들 3대 세습 부자 그 그들이 그들만의 정치를 하고 그들만을 위한 정치가 돼서 99%의 국민들은 헐벗고 굶주리고 거기서 인간 같은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 현재 이북의 실정 아니겠습니까? 여기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 서거 10주기 중앙추모대회가 17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엄숙히 거행됐다고 17일 방영했다. 지금 여긴 이북은 얼마나 춥겠습니까?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더 춥지 않습니까? 이게 북한가 북쪽이니까. 이게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하려면 이 행사 이 행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에 미리 준비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말로 이북이라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특별한 나라, 특별한 지도를 하고 있는 나라. 여기서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이 이 돼지같은 김정은이 그림자같이 따라다니는 이 허수아비들, 그 다음에 그 고담에게도 있는 간부들이 있겠죠. 아주 권총을 차고 턱 있네. 옷하고 그래도 이 옷을라도 두툼하고 입었네. 이 사람은 뭐 추운지 모르겠네. 지금 이 사진이 지금 중앙통신에서 TV에서 보던 건데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 서거 10주기 중앙추모대회가 17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엄숙히 거행됐다고 17일 방영했다. 참 북한이라는 나라 이 세계에서 독특한 나라.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성택이 고모부를 갖다가 실권을 갖고 있잖아요. 김정일 때 김일성 때 실권자 아닙니까? 자기가 애숭이가 정권을 잡으니까 고모부가 추종하는 세력이 더 많으니까 그냥 핑계 대가지고 포로다 쐈다는 거 아니에요? 포로.
그리고 자기 정적들은 수없이 많이 죽였잖아요. 군인이고 뭐 정치인들이고. 심지어는 말레이시아에서 김영남이 그 형, 이복 형이죠. 형을 갖다가 제거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자비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아주. 인간의 탈을 쓰고 완전히 귀신 같은, 사람 잡아먹는 귀신 같은 사람들. 뭐 법이 뭐 필요 없어요. 김정일 혼자의 법 아닙니까 이게. 저는 이북에 대해서는 참 용서할 수 없습니다. 참 이북만 보면 치가 떨립니다. 저 김일성 때 6.25 사변을 일으켜서 제가 7살 때 피난길에 폭탄을 뒤집어 쓰고 폭탄으로 얼굴도 맞고 눈에도 베겠고 온몸이 다 찢겨서 다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살아났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님이 참 애를 쓰셨는데, 그때 내가 수없이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그때 내가 피난길에 갈 적에 그냥 폭탄에 맞아서 쓰러져 죽은 사람들이 가을, 지금같이 가을에 낙엽이 떨어져 그냥 쓰러진 것 같이 떨어진 것처럼 그냥 사람들이 수없이 죽었어요. 그냥 그 농로 가는 길에 그냥 길에 뻘건 피가 이렇게 막 흥겼어요. 피가. 발을 딛고 가면 발에, 신발에 피가 뻑게 묻었지. 또 피가 좀 이렇게 굳으니까 끈적끈적하기도 해. 이게 본드같이 그냥. 그럴 적에 나도 가다가 폭탄 맞아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입니다. 왜 이북에서는 남한을 그렇게 불시에 쳐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만들고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하겠냐. 그게 같은 민족이냐 그런 얘기예요. 무슨 민족이 그런 민족이 있어요. 그게. 일본이 나쁘다 그러지만 일본 때는, 그때는 우리 그 왕조 시대 때 정치들을 잘못해가지고 이북이, 한국이 만만하니까, 일본이 한국이 만만하니까 한국을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보 대비를 안 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6.25 때 그렇게 당하고도 38선을 갖다가 철저망을 걷고 말이지. 거기 지뢰 봤을 지뢰를 걷고 도로를 그냥 직접 또 뚫어주고 말이지. 서해 쪽에 이 한강 하구 갖다가 수심을 갖다가 수심을 측량하게 만들고 말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이 나라가 지금 안보를 제대로 하고 있는 나라입니까? 이게 6.23을 겪지 못해서 그러는 세대가 정치권을 잡아서 그러는지 몰라도요. 정말 정치를 하려면 야트박한 그 무식한 소치를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네들이 나라를 잘못 경영하는 거예요. 국민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6.25 같은 것은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겠지만,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저 이북의 저 공산당 놈들이 만드는 폭력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불가침 조약 맺고, 그리고 민간들이 서로 교류하고, 이렇게 하면서 점진적으로 세월이 갔을 적에 독일식으로 통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전애들은 지속적으로 남한을 집어먹기 위해서, 집어삼키려고 핵 개발하고 SLBM 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우리나라의 좌파들은요, 이북을 지금 저렇게 못된 저 이북의 저 정치권 하는 놈들, 이북의 공산당 집단들, 그쪽을 그래도 지금도 바라보고 그쪽 말만 듣고 남한에 있는 국민들을 개 취급하는 이런 좌파 정부는 다시는 이 나라에 태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하나님이 이 좌파 정부, 문통 정부를 만든 것은 우리 국민들한테 다시금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닌가 싶어요. 어떡하다 문통 같은 사람이 대통령 돼서 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가. 코로나는 물론
자연적인 유행병이지만 원전 탈원전 같은 거 그냥 문 닫게 만들고 태양광 한다고 그냥 막 저 산도 까고 호수에도 또는 그 저수지에도 그냥 판을 깔고 만들어 놓고 그게 무슨 일입니까? 흑전하는 월성 1호기를 갖다가 둔갑을 시켜서 적자로 둔갑시켜서 그걸 폐쇄하게 만들고 말이지. 이건 우리나라 지도자가 아니고요. 적군의 지도자보다 더 못한 짓이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각성을 해야 됩니다. 각성을 해야 됩니다.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좌파 정부는 태어나선 안 된다 하는 것을 하늘이 교훈적으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는 국민들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한 30%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자선만대 자유민주 국가 속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이북원 때 당하지 않으려면 정말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내년도 3월 9일 대통령 선거 때는 중도나 또는 보수는 말할 것도 없고 좌파 있는 사람들도 양식이 있으면 정권 교체에 힘을 모아야 됩니다. 어떻게 지금 현재 여당에서 프레임을 씌워서 야당의 제1야당의 후보의 가족 부인을 그냥 헐뜯고 물고 뭐가 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제대로 된 사람이 대통령이 보수 야당 우파에서 당선돼서 정권 교체가 이렇게 돼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김정은 집단, 이 집단들, 이 지구상에서는 하루빨리 없어져야 됩니다. 이 김정은 올리는 보세요. 묵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아버지 김정일이 그 추모식에 가서 묵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참말로 내가 어떻게 이 38선 이북에는 저런 집단이 지금까지 70여 년을 이상을 저렇게 유지되고 있는지 참 모를 일입니다.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저렇게 집단이 계속 유지가 될까? 동물도 아니고 사람이 사는 나라인데 어찌 이렇게 유지될까? 하루빨리 저 공산당이 없어지고 자유민주주의가 돼서 이북의 국민들도 편안히 인권을 존중받으면서 자유롭게 세계를 다니면서 자유롭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하루빨리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당정 평화하면서 당정 지금 통일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일은 우리 후대들이 서로 간에 잘해서 통일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두면 됩니다. 강제적으로 어떤 물리적 힘으로 군대의 힘으로 통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2, 제3에 또 피 흘리는 시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통일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북의 그 공산당 집단들 김정일이 10주년 기념식을 할 때 있었던 사안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이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가져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